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 본 적 있으신가요?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거리를 걷다가 1층 모퉁이 안경점을 마주칩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고 조명은 백화점 명품관처럼 화려합니다. 깔끔하게 진열된 수백 개의 안경테. 그런데 묘하게 이상합니다.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장님은 카운터에 앉아 여유롭게 신문을 보고 계시죠. 스마트폰을 넘기시거나 때로는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저 가게 월세만 해도 몇백은 나갈 텐데? 손님이 저렇게 없는데 어떻게 버티지? 그리고 곧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 안경 하나 팔면 마진이 엄청나게 좋은가 보네. 역시 기술직이 최고야. 실제로 많은 창업 컨설팅이나 유튜브 영상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경점은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5년 생존율 70%, 폐업률은 고작 1%대, 자영업계의 공무원이죠. 치킨집이 1년에 수천 개씩 문을 닫고 카페가 간판을 바꾸고 편의점이 사라지는 와중에도 안경점만큼은 10년, 20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안경점 사장님들은 조용한 부자일 거야. 하지만 오늘 제가 그 환상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저 안경점들 안 망하는 게 아닙니다. 못 망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출구가 막힌 미로처럼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유리창 뒤에 숨겨진 아무도 말하지 않는 안경업계의 잔혹한 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계를 잘못 읽을 수는 있죠. 안경점 폐업률 1%대. 이 숫자만 보면 정말 안전한 사업처럼 보입니다. 치킨집 폐업률이 30%를 넘고 카페가 40%에 육박하는 것과 비교하면 천국 같은 수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폐업률이 낮다는 것이 반드시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경제학에는 좀비 기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망해야 정상인데 망하지 못하고 생명 유지 장치만 달고 버티는 기업.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제대로 못 갚으면서 그저 문만 열어두고 있는 상태. 지금 우리가 거리에서 보는 많은 안경점들이 바로 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당을 예로 들어봅시다. 식당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아픕니다. 투자한 돈을 날립니다. 하지만 냉장고는 중고로 팔 수 있고 주방 집기도 처분할 시장이 있습니다. 권리금을 포기하고 원상복구 비용을 내면 어떻게든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다른 일을 찾아볼 수 있죠. 배달 일을 하든 다른 업종에 도전하든. 하지만 안경점은 다릅니다. 안경점을 폐업하려면 무엇을 처분해야 할까요? 수천만 원짜리 독일제 거망이, 1억 원에 육박하는 렌즈 가공 장비, 특수 제작된 인테리어, 수백만 원어치 쌓여있는 안경테 재고. 이 모든 것을 누가 사갈까요? 같은 업종 사람 외에는 필요가 없는 특수 장비들입니다. 그리고 안경점 창업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시장에서 중고 장비를 사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폐업하는 순간 수억 원의 투자금이 그대로 증발합니다. 고철값도 안 나옵니다. 철거 비용만 수백만 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안경점 사장님들이 문을 못 닫는 이유입니다. 문을 닫는 순간 파산이 확정되니까요. 그래서 버팁니다. 손님이 없어도 적자가 나도 그냥 버팁니다. 혹시라도 내일은 손님이 올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상황이 나아질지 모르니까. 이게 폐업률 1%의 진짜 의미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탈출 불가. 경제학에서 매몰 비용이란 이미 지출되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합니다. 합리적으로는 매몰 비용을 무시하고 미래만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계속 걷게 됩니다. 안경점이 바로 그렇습니다. 한 안경점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가상의 인물이지만 수많은 실제 사례를 종합한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김 사장님 45세. 10년 전 퇴직금과 대출로 총 3억 원을 투자해 동네에 안경점을 열었습니다. 장비 구입에 1억 5천, 인테리어와 권리금에 1억, 초도 물량과 운영 자금에 5천. 처음 2년에서 3년은 괜찮았습니다. 동네 단골들이 찾아주고 학생들이 안경을 맞추러 왔죠. 하지만 5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 대형 할인 안경 체인점이 들어왔습니다. 안경 1만 9천 원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죠.
김 사장님이 도매상에서 안경테를 떠는 가격이 그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저 가격에 팔 수 있을까요? 대형 체인은 공장에서 직접 대량으로 가져옵니다. 유통 단계를 두세 개 건너뛰는 거죠. 김 사장님은 경쟁이 안 됩니다. 손님이 줄어듭니다. 월세 300만 원은 계속 나갑니다. 대출이자 월 200만 원도 나갑니다. 하루 매출이 30만 원, 50만 원.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안 옵니다. 이제 김 사장님은 계산을 해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문을 닫을까? 하지만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3억 원 투자한 것 중 회수할 수 있는 건 얼마나 될까요? 재고로 쌓인 안경테, 유행 지난 것들 팔아봤자 원가의 20%. 거망이, 가공기, 사갈 사람이 없음, 고철값도 안 나옴. 인테리어, 철거 비용만 500만 원. 권리금, 다음 세입자가 안경점 할 리 없으니 제로. 결론, 문 닫으면 3억 투자금 중 회수 가능한 금액 약 2천만 원. 2억 8천만 원이 그냥 증발합니다. 게다가 아직 남은 대출 1억 5천만 원. 이걸 어떻게 갚을까요? 45세, 안경사 자격증 외에는 특별한 스펙이 없는 그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연봉 3천만 원 직장을 구한다 해도 세금 떼고 생활비 쓰고 나면 빚 갚는 데만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김 사장님은 버팁니다. 오늘도 문을 엽니다. 손님이 없어도 적자가 나도. 왜냐하면 문을 닫는 순간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게 매몰 비용의 감옥입니다. 보통 자영업의 경쟁은 같은 업종끼리 합니다. 옆집 김치찌개집이 맛없으면 우리 집으로 손님이 옵니다. 제로섬 게임이죠. 하지만 안경점의 진짜 경쟁자는 옆집 안경점이 아닙니다. 의학기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9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눈이 나쁜 사람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안경을 쓰거나 콘택트 렌즈를 끼거나. 안경점 입장에서는 황금기였죠. 근시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객이 늘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강남역에 가보세요. 안과 건물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 렌즈 삽입술. 기술이 발전하면서 부작용은 줄고 가격은 내려갔습니다. 양쪽 눈 200만 원이면 평생 안경 벗을 수 있습니다. 누가 선택할까요? 특히 2030 젊은 층. 이들은 안경점의 핵심 고객이었습니다. 유행에 민감하고 패션으로 안경테를 자주 바꾸고 콘택트 렌즈도 많이 사는 층. 이들이 수술을 선택하면 안경점에서 영구 이탈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이 들면 노안이 와서 돋보기는 사야 하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바뀌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할 때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으면 돋보기조차 필요 없게 됩니다. 50대, 60대까지 안경점 고객에서 이탈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콘택트 렌즈 시장도 무너졌습니다. 과거에는 렌즈를 안경점에서 비싸게 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외 직구,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의 원가 수준으로 삽니다. 안경점 입장에서 렌즈는 더 이상 수익 상품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객층이 물리적으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시장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필름 현상소가 사라진 것처럼. 아무리 필름 현상 기술이 좋아도 사람들이 디지털을 원하면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안경 기술이 좋아도 사람들이 수술을 원하면 안경점은 설 곳이 없습니다. 많은 창업 컨설턴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식당은 재료가 썩지만 안경은 안 썩잖아요. 재고 리스크가 없어요. 과연 그럴까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썩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서운 저주일 수 있습니다. 식당을 생각해 봅시다. 상추가 시들면 어떻게 할까요? 버립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손실이 확정되고 끝납니다. 내일 다시 신선한 상추를 사서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안경테는 플라스틱과 금속입니다. 10년이 지나도 멀쩡합니다. 그래서 안경점 사장님들은 팔리지 않는 물건을 버리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팔리겠지. 이거 원가가 3만 원인데 버리기엔 아까워. 하지만 안경에는 치명적인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행입니다. 작년에 뿔테가 유행해서 5천만 원어치 사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금속테가 유행합니다. 그 뿔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악성 재고가 됩니다. 팔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버리지도 못합니다. 개당 원가가 몇만 원씩 하니까요. 그래서 창고에 쌓이고 진열장 구석에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 오래된 안경점에 가본 경험 있으시죠?
진열장에 안경이 수백 개 있는데 막상 써보면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경험. 디자인이 왜 이렇게 구식이지? 그게 바로 좀비 재고들입니다. 회계장부상으로는 재고자산 1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흑자부도의 위험입니다. 장부상으로는 부자인데 통장에는 현금이 없는 상태. 월세를 내야 하는데 재고는 많은데 현금이 없어서 못 내는 상황. 게다가 안경은 회전율이 끔찍하게 낮습니다. 김치찌개는 손님이 매일 옵니다. 하지만 안경은 한 번 사면 2년에서 3년 씁니다. 어제 온 손님은 2년 뒤에나 다시 옵니다. 즉 매일매일 새로운 손님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동네 인구는 한정되어 있는데 매일 새 손님을 찾아야 하는 사업.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요? 결국 안경점의 돈은 썩지 않는 플라스틱에 묶여서 서서히 가치를 잃어갑니다. 여러분, 변호사는 상담만 해도 돈을 받습니다. 의사는 청진기만 대도 진찰료를 받습니다. 세무사는 서류 검토만 해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럼 안경사는요? 1억 원짜리 장비로 30분 동안 정밀 검사를 해주고 4년 대학에서 배운 전문 지식으로 안경을 얼굴에 맞춰주는데 기술료를 얼마 받을까요? 0원입니다. 믿기 힘들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인식 속에는 이런 공식이 깊게 박혀 있습니다. 검사는 공짜, 피팅은 서비스. 만약 안경점에서 검사비 2만 원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경 사는데 무슨 검사비를 받아? 옆집은 공짜인데? 손님이 돌아서 나갑니다. 결국 사장님은 모든 비용을 안경테와 렌즈 가격에 녹여낼 수밖에 없습니다. 장비 구입비, 월세, 인건비, 기술료 모든 것을 제품 가격에 실어야 합니다. 그러니 마진율을 높게 잡을 수밖에 없죠. 안경테 도매가 1만 원, 소비자가 3만 원. 소비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3배 폭리네, 바가지 씌우네. 하지만 사장님 입장에서 계산해 볼까요? 월세 300만 원 나누기 30일은 하루 10만 원, 대출이자 200만 원 나누기 30일은 하루 6만 7천 원, 관리비, 전기세 등은 하루 3만 원 합계, 하루 고정비 약 20만 원, 안경 1개 팔아서 2만 원 남으면 하루에 10개를 팔아야 고정비를 겨우 맞춥니다. 실제로 하루에 10개씩 팔립니까? 좋은 날 2개에서 3개, 안 좋은 날 0개입니다. 그러니 1개 팔 때 마진을 높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그 속사정을 모릅니다. 그냥 비싸다, 바가지다 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깨집니다. 발길이 끊깁니다. 악순환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금리가 올랐습니다. 2년에서 3년 전 3% 대출받았던 것이 이제 6%, 7%로 올랐습니다. 이자가 2배가 된 겁니다. 월 이자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하루에 더 많이 팔아야 하는데 손님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경기도 안 좋고 사람들도 지출을 줄이니까요. 결국 안경점 사장님은 1억 원짜리 장비를 놀리면서 손님 오면 안경 닦아주고 코받침 공짜로 갈아주는 현실에 갇힙니다. 전문직인데 서비스직처럼 일하고 고학력인데 최저임금도 못 버는 역설. 이것이 대한민국 안경업계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잔인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여러분이 20년 동안 한 동네를 지킨 개인 안경점 사장님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단골도 있고 동네 사람들도 알아봐 줍니다. 기술에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옆 건물에 대형 프랜차이즈 간판이 올라갑니다. 이때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왜일까요? 애초에 물건을 가져오는 가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 안경점은 도매상을 거쳐 물건을 받습니다. 유통 마진이 붙습니다. 안경테 하나를 1만 5천 원에 떼어옵니다. 하지만 대형 프랜차이즈는 다릅니다. 전국에 매장이 100개, 200개 있습니다. 본사가 공장에 직접 수천 개, 수만 개 단위로 발주를 넣습니다. 대량 구매 할인을 받고 유통 단계를 건너뜁니다. 똑같은 퀄리티의 안경테를 5천 원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고합니다. 안경테 9천 원! 여러분이 1만 5천 원에 사온 물건을 옆집은 9천 원에 팝니다. 어떻게 경쟁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친절하고 거만을 꼼꼼하게 해줘도 소비자 눈에는 그저 옆집보다 2배 비싸게 파는 바가지 가게로 보입니다. 20년 쌓은 신뢰가 가격표 하나에 무너집니다. 더 잔혹한 건 마케팅 전쟁입니다. 대형 할인 체인들은 2층, 3층으로 매장을 냅니다. 임대료가 1층보다 훨씬 쌉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고합니다. 비싼 권리금과 임대료를 아껴서 안경값을 낮췄습니다. 이 문구 하나가 동네 상권 전체를 흔듭니다. 소비자들에게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1층 안경점들은 비싼 월세 내느라 너한테 바가지 씌우는 거야. 소비자는 합리적입니다. 굳이 1층 갈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개인 안경점은 손님이 끊기고 할인점은 손님이 몰립니다. 그럼 나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차리면 되지 않느냐고요?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비용 최소 5억 원, 좋은 위치는 10억 원까지 듭니다. 10억 투자해서 연매출 10억 나오면 대박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본사에 로열티 내야 합니다. 매출의 5%부터 10%까지. 광고 분담금도 냅니다. 직원 여러 명 써야 하니 인건비 월 1,000만 원. 좋은 위치니 월세 월 500만 원. 이것저것 떼고 나면 10억 매출에 사장님이 실제로 가져가는 순이익은 1억 정도. 10억 투자해서 연 1억 버는 수익률 10%. 은행 예금 금리와 비슷합니다. 그것도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겨우 투자금 회수입니다. 결국 승자는 없습니다. 개인점은 대형 체인에 밀려 망하고 대형 가맹점주는 본사와 건물주에게 수익을 빼앗깁니다. 이게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매몰 비용, 시장 증발, 재고의 저주, 기술료 제로, 기울어진 운동장.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안경점 사장님들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경제학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다른 선택의 가치. 지금 안경점에 갇힌 사장님들이 잃고 있는 기회비용은 얼마일까요? 하루 12시간, 일주일 내내 가게를 지킵니다. 손님이 없어도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흐릅니다. 그 시간에 다른 일을 배울 수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힐 수도 있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텅 빈 매장 안에서 손님을 기다립니다. 혹시라도 오늘은 손님이 올까, 혹시라도 내일은 나아질까 하는 희망으로.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시력 교정술은 더 발전하고 대형 체인은 더 늘어나고 소비자들은 더 가격에 민감해집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됩니다. 그래도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닫는 순간 지난 20년이 부정당하는 것 같으니까요. 4년 대학에서 배운 전문 지식, 국가 면허증, 10년, 20년 쌓은 경력,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버팁니다. 좀비처럼. 죽어야 하는데 죽지 못하고 그저 걷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폐업률 1%의 진짜 의미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탈출 불가의 감옥. 그런데 더 문제는 이 현실을 모르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창업 컨설팅 업체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안경점은 안전한 사업입니다. 폐업률 1%, 5년, 생존율 70%, 기술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삽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 뒤에 맥락을 숨기면 그건 거짓말이 됩니다. 폐업률이 낮은 이유는 성공해서가 아니라 폐업할 수 없어서입니다. 생존율이 높은 이유는 잘 버텨서가 아니라 도망칠 수 없어서입니다. 하지만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 맥락을 모릅니다. 퇴직금 2억 들고 안정적인 사업을 찾다가 안경점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5년 후, 10년 후 깨닫습니다. 자신이 사장이 아니라 수감자가 되었다는 것을. 안경업계 익명 커뮤니티에 가보면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식당하는 친구가 부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걔는 망하고 나가서 배달이라도 뛰는데 저는 빚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매출 10억 찍으면 뭐 합니까? 순이익은 편의점 알바만도 못한데 사장 소리 듣는다고 참고 있습니다. 365일 가게에 갇힌 종신형 수감자가 됐습니다. 이게 화려한 유리창 뒤 숨겨진 진실입니다. 지금 안경점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술직은 안전하다는 말을 믿고 계신가요? 5가지만 체크해보세요. 첫째, 탈출 비용을 계산해보셨습니까? 폐업할 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현실적으로 따져보세요. 장비, 재고, 인테리어를 중고로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투자금의 10%도 회수 못합니다. 둘째, 시장의 미래를 보셨습니까? 10년 후에도 사람들이 안경을 쓸까요? 시력 교정술은 더 발전하고 가격은 더 내려갈 겁니다. 지금 줄어드는 시장에 뛰어드는 게 현명할까요? 셋째, 재고 회전율을 아십니까?
하루에 몇 개를 팔아야 월세와 대출 이자를 낼 수 있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그리고 실제로 그만큼 팔 수 있는지 시장 조사를 해보셨나요? 넷째, 대형 체인과 경쟁할 수 있습니까? 옆집에 할인 체인이 들어와서 절반 가격에 팔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품질과 서비스만으로 가격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섯째, 10년 후의 나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루 12시간, 일주일 내내 10년 동안 가게에 갇혀 있는 삶. 그 시간 동안 포기하게 될 다른 기회들.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화려한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봤습니다. 밖에서 보면 시원한 에어컨, 화려한 조명, 여유로운 사장님. 하지만 안에서는 빚에 쪼들리고 손님이 끊기고 도망칠 수도 없는 현실. 이 온도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쉽게 돈 버는 법이 있어. 이 사업은 절대 안 망해. 기술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아.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마법 같은 사업도 없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보이지 않는 대가가 있고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위험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달콤한 말에 소가 뛰어들었다가 평생 모은 돈을 잃고 빚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동네에도 손님 없이 문만 열어두고 있는 가게가 있나요? 그 가게 사장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이야기 나눠봅시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날카롭고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